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그대로 사세요. 책상에서 좋은 책 보고 좋은 유튜브 백날 봐야 뭐예요?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 부자들은 단기전의 승부사가 아니라 장기전의 승부사잖아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번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저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몸으로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보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됐으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다른 사회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쓸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게 저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몸이 있습니다. 몸이 부실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야 되거든요. 발벗고 나서서 번 돈 가지고 재미나게 막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의 일원칙, 몸에 투자하라에 그 몸이라는 거를 가운데 두고 부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몸을 가장 저는 중심에 두고 사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3개월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극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름답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그런 창조적인 상상력이 발돋움되는 게 아니라 괴롭고 막 이런 생각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경지에 가려면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집중력이 없고 막 몸이 흔들리고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체력이 딱 버티고 있어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수많은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이 와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자세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면 자세가 아주 딱 체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지만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지속성. 저는 이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는 근육 운동, 하루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이제 번갈아서 계속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운동을 계속 해오는 비결 중에 하나도,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게 뇌력이 체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체력이 없으면 뇌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 3일씩 밤 새워야 되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 바로 체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일 운동하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듯이 운동을 하자. 운동 안 한 날은 밥을 먹지 말자. 운동 안 하는 거는 자기 몸에 학대, 자학,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와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 이틀 하고 세게 한 다음에 푹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나의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리추얼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그야말로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양치질을 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대단한 결심을 한 다음에 가서 양치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나는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할 거야. 그럼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죠. 운동을 하고야 말 거야 그랬는데 시계를 딱 끄는 순간 이제 1초 이상 생각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 안 해도는 10가지 이유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일 또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부자나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나가서 비 오는 날 나가서 뛰어요. 예외 규정이 별로 없어요. 꿈의 목적지에 가는데 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제목이 꿈 꾸지 말고 꿈 깨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헛된 망상 꿈을 깨라. 꿈은 몸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은 책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직접 해봐야 이게 몸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5시간 했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거 몸으로 해보니까 이게 봐라.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 재능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끄잖아요. 그죠? 끈 다음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1초 이상이 지나면 생각이 계속 나면서 결국은 못 일어나요. 그냥 바로 일어나요. 생각 안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저는 이제 대충 면도만 하고 이제 싸가지고 그냥 체육관으로 가거든요. 그럼 가면 오늘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늦게까지 술 한잔 했으니까 오늘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예외가 2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각하지 말 것. 몸을 먼저 움직일 것. 그러면 몸 뒤로 생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실행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오늘은 스쿼트, 빈 철봉 이거 20kg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거 들고 일어났다 놨다 10번만 해보시고 10번 안 되면 5번, 내일은 10번 아니면 맨몸으로 스쿼트 100개씩 100일간 해보면 우리 몸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100개를 하루에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5개만 해볼까?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 조금 따라 당기면 이제 그 다음에 10개 조금씩 그러니까 3S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몰 작게 스타트, 두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뮬러스 이렇게 몸에 자극이 와 조금씩 어제와 다른 자극이 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3S를 하면 여러분의 몸매들이 이렇게 S라인으로 바뀌어요.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근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거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근육은 정말 1kg 근육을 만들려면 죽을 똥을 싸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게 싸야 돼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살은 뺄 수 있는데 돈을 들여서 근육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육은 철저하게 땀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흘린 눈물만큼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생각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육 운동을 나이 들수록 특히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히 여성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성들보다 근육을 만드는데 더 힘들어진대요. 근육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육이 몸에 싹 빠져나가면 걷다가 넘어지고 뼈가 부실해도 이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딱 당겨줄 수 있거든요. 재테크나 금테크는 여러분 해보셨지만 주식시장에 따라서 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근테크는 리스크가 없어요. 그 한 만큼만 정확히 땀에 흘린 눈물만큼 근육이 딱 생겨요. 재테크나 금테크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돈이 생기나요?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하이 리스크가 많잖아요. 근데 근육테크는 리스크가 없어요. 무자비하게 운동을 한 만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되거든요. 몸이 수직으로 서 있는 동안 마음이나 생각을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럼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안 풀릴 때 집어치우고 저 나가서 산책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머리가 이렇게 점점 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 두통약 드시지 마시고 가장 강력한 두통약은 산책이에요. 움직임이 바뀌면 프레임이 바뀌어요. 프레임.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나가서 행동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불행 피하기 기술인가 롤프 레돌린가 아무튼 그 친구가 쓴 책에 보면 숙고 앉아서 생각하는 거는 손전등에 불과하지만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전조등이다. 자 그러면 손전등과 전조등의 차이는 뭐냐? 앉아서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조금밖에 안 나와. 가까이밖에 비칠 수 없는. 근데 나가서 막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은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전조등에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 것만큼 내 생각이 이전과 다르게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실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제가 한번 이런 책을 써보려고 그랬었어요. 근육량이 사고량을 지배한다. 근육의 양이 풍부한 사람들이 사고량도 그만큼 충분해질 수 있다. 바디가 사람들한테 주는 그 외현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사람을 볼 때 몸을 봅니다. 그 사람의 몸의 신체성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몸의 현재, 과거,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내 몸을 바꿔야 돼요. 그만큼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육량에 엄청난 대부분의 근육이 이렇게 허벅지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튼실하다는 얘기는 남성들의 심벌이 허벅지잖아요. 그리고 건강상으로 첫 번째 허벅지가 이렇게 근육이 튼실하면 여기가 제2의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강력한 혈당 소비처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은 허벅지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2의 심장이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베둘레헴, 이걸 영어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래. 베둘레헴을 줄여, 허벅지를 늘려. 그럼 허벅지 두께의 행복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허리 둘레의 행복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게 행복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허리 둘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 허벅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 자전거예요. 거예요.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 하체가 튼실할 때 세상에서 짓눌리는 이 무게, 시련, 역경을 버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전 허벅지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네. 특히 중년 이상 된 사람들, 허벅지가 근육이 전문용어로 세크로페니아라고 그래요. 근손실이 이렇게 시간 가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량은 절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특히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을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봐보세요. 이제 8, 90 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근육량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손실이 어마어마한 병을 다 같이 동반시켜 오는 거예요. 근손실. 운동이라는 게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건강하면, 자, 아까 우리 인간관계 얘기했었잖아요. 인간관계는 그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아파. 그럼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가요? 뭐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도 아픈 거지만 관계도 아프다는 거거든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집사람부터 아들, 딸, 뭐 친척들, 그다음에 저 밑에 대학원생들 다 기분 좋은 애들 없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말아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듯이 운동을 해야 돼요. 책을 90여 권 쓰거나 번역하고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할까? 그럼 그 사이에 항상 매게 되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생각의 옷이잖아요. 네? 회사가 주 4.5일제 근무를 시켜요.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하고 이렇게 썼어요.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렇게 언어를 디자인하는 경우하고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더 가슴이 설레일까요? 전격 실시 그러면 여기는 거의 공돌이나 뭐 예를 들면 더 좌뇌형 인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밑에는 약간 이제 말랑말랑하게 언어를 디자인해 놨잖아요. 언어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언어가 여러분을 리자인, 사임시킨다. 우리가 언어를 디자인해야 되는 이유, 똑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언어를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임팩트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청중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마음 도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전적으로 다 언어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유튜브 제 강의를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그대로 사세요. 예. 꿈도 꾸지 말고. 꿈만 꿔야 뭡니까? 책상에서 좋은 책 보고 좋은 유튜브 이렇게 백날 봐야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유영만 교수의 메시지 중에 3가지를 적고 이 3가지만 내가 실천에 옮기자.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하는 방법, 이유 없이 시작하세요. 제발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그만 보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냥 시작하면 돼요.